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설거지, 청소, 장보기, 병원 예약, 자식들 챙기기. 손자, 손녀 돌보는 날이면 더 바빠지죠.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마음은 늘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멈추면 불안해지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쓸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입니다. 몸이 힘든데도 쉬지 못해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로 바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걱정으로 바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요. 잠들 때도 생각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하죠.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가끔 공원에서 봅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노인들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유로워 보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늘 초조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 차이가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간단했습니다. 붙잡는 사람과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였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체면도 붙잡고, 걱정도 붙잡고, 과거도 붙잡았어요. 손에 쥔 게 많으니까 무겁습니다. 팔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해요. 놓으면 잃을까봐 두렵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먹을 꽉 쥐면 손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굳어버립니다. 피가 안 통해요. 반면 손을 펴면 편안합니다. 공기가 통하죠. 새로운 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붙잡고 있으면 아프고 펴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주먹을 쥐고 살았어요. 이제는 좀 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손을 펴는 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보면 어떨까요? 작은 걱정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바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죠. 나뭇잎을 흔들고 빨래를 날리고 구름을 밀어냅니다. 힘이 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람은 절대 억지로 들어오지 않아요. 문을 닫아 놓으면 조용히 기다립니다. 문을 열면 그때 들어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스며들죠. 그래서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요. 안 열리면 부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죠. 그러다 다칩니다. 문도 부서지고 자기도 다쳐요. 그런데 바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스며들어요. 작은 구멍으로도 들어갑니다. 억지로 넓히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바람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밀어붙이면 부딪힙니다. 저항이 생기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면 어떻습니까? 저항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에너지가 덜 듭니다. 바람은 또 어떻습니까? 산을 만나면 넘어갑니다. 뚫고 가려 하지 않아요. 돌아가면 되니까요. 강을 만나면 함께 흘러갑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나무를 만나면 가지 사이로 빠져나가요.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람은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싸워요. 상황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도 싸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화내죠.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짜증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자책해요.
싸움만 있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싸움이 줄어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바람은 방향도 바꿉니다. 동쪽으로 불다가 서쪽으로 불기도 해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변하죠. 유연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정하면 끝까지 고집합니다. 틀렸어도 안 바꿔요. 자존심 때문이죠. 그러다 손해봅니다. 바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흐를 뿐입니다. 필요하면 방향을 바꾸고 필요 없으면 멈춥니다. 이게 진짜 지혜 아닐까요? 고집 부리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그게 바로 바람의 철학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10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해요. 누가 한 말, 내가 한 실수, 그때 그 순간. 자꾸 떠올립니다. 밤에 잠 못 들 때 특히 그래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행동할 걸. 끝없이 돌이켜봅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어요.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니까요.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는 박물관이에요. 구경할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박물관에서 살려고 해요. 매일 같은 전시물을 봅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죠. 분노, 후회, 슬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못 봅니다. 눈앞에 좋은 일도 못 봐요. 새로운 기회도 놓칩니다. 왜냐하면 과거만 보고 있으니까요. 뒤만 보면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부딪히죠. 다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만 보면 현재에서 넘어집니다. 바람은 지나온 숲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뒤를 보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앞에 새로운 숲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나무, 새로운 잎, 새로운 향기. 그걸 경험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놓아야 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픈 기억일수록 더 그래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기억을 계속 만지작거리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물지 않아요. 상처는 내버려둬야 아뭅니다. 공기에 노출시키고 시간을 주고 건드리지 않아야 해요.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떠올리면 아물지 않아요. 내버려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희미해져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게 됩니다. 흉터처럼 남지만 통증은 없어요.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건 잊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지금 먹는 밥맛, 지금 부는 바람, 지금 보이는 하늘.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어느새 과거가 멀어져요. 숲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일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날씨는 괜찮을까? 몸은 괜찮을까? 돈은 괜찮을까? 다음 주 걱정도 해요. 다음 달 걱정도 합니다. 심지어 내년 걱정까지 하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걱정만 해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걱정이 더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걱정한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괜히 걱정한 겁니다. 에너지 낭비죠. 정신만 피곤해집니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와 같습니다. 알 속에 있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색깔인지도 모르죠. 어떤 소리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를 미리 상상해요. 검은색일 거야, 못생겼을 거야, 울음소리도 시끄러울 거야. 부정적으로 상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자고, 지금 건강 챙기고, 지금 사람 잘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좋은 현재가 모이면 좋은 미래가 됩니다. 바람은 내일 어디로 불지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이 나무를 흔들고, 지금 이 꽃잎을 날리고, 지금 이 구름을 밉니다. 그게 전부예요.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겠죠. 그건 내일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내일 되면 그때는 오늘이에요. 오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걱정하는 건 나쁘죠.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이에요. 구체적입니다. 돈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죠. 이건 현재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생각일 뿐이에요.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그러니 걱정 대신 준비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놓아두세요.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통제할 수 없는 걸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지금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새는 자연스럽게 날아올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꾸 비교합니다. 옆집 누구는 얼마 번다더라. 친구 자식은 뭐 한다더라. 누구는 건강하다더라. 끝없이 비교해요. 그러다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것밖에 못할까? 자책하죠.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5개도 다 다른데 사람이 왜 같겠어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재능도 달라요. 그런데 왜 똑같기를 바랍니까? 그건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바람을 보세요. 같은 바람이 없습니다. 어떤 바람은 북쪽으로 불어요. 어떤 바람은 남쪽으로 붑니다. 어떤 바람은 세게 불고 어떤 바람은 부드럽게 붑니다. 각자의 방향이 있어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바람이 북쪽 바람을 부러워할까요? 안 합니다. 자기 길을 갈 뿐이에요. 그게 자연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예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갑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 길이에요. 누군가는 천천히 가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 속도니까요. 문제는 남의 속도를 따라가려 할 때 생깁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인데 억지로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숨이 차요. 무릎이 아픕니다. 결국 쓰러지죠. 나는 빨리 가는 사람인데 남들이 천천히 가니까 맞춰서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둘 다 불행해요. 왜냐하면 자기 리듬을 잃었으니까요. 리듬이 깨지면 조화가 깨집니다. 조화가 깨지면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니 자기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편한 속도가 뭔지 알아야 해요. 그 속도로 가는 겁니다. 남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니까요. 비교는 영혼의 바람을 막는 벽입니다. 벽이 있으면 바람이 못 불어요. 갇혀버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벽을 허물어야 해요. 어떻게 허물까요?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남을 보지 않는 거예요. 대신 나를 봅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행복한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의 나보다 나아졌으면 성공입니다. 한 달 전보다 건강하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가도 앞으로 가면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해요. 자기만의 향기를 찾으세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향이 있고, 백합향이 있고, 풀향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다 좋습니다. 장미가 백합향을 내려고 하면 이상하죠. 자기 향을 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도로 걷고, 내 방식으로 살고, 내 향기를 퍼뜨리는 것. 그게 진짜 삶입니다. 바람은 산꼭대기보다 들판에 오래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들판이 낮으니까요. 낮은 곳에 공기가 모입니다. 생명이 모여요.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벌레가 살고, 새가 노래합니다. 북적북적해요. 활기가 넘칩니다. 반면 산꼭대기는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춥습니다. 나무도 잘 안 자라죠. 쓸쓸합니다. 전망은 좋지만 살기는 힘들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사장, 회장, 교수, 원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첨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없어요.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죠. 반면 낮은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습니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 친구, 이웃. 편하게 수다 떨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낮은 곳에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높은 척 안 해도 되니까요. 잘난 척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려면 힘이 듭니다. 계속 올라가야 해요. 올라가려면 남을 밟아야 합니다. 경쟁해야 하죠. 싸워야 합니다. 피곤해요. 그런데 낮은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됩니다. 편안하죠. 에너지가 안 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모두를 감싸는 데 있어요. 나무를 보세요. 가지는 위로 뻗지만 뿌리는 아래로 내립니다. 어디가 중요할까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안 쓰러져요. 태풍이 와도 버팁니다. 가지만 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약하면 쉽게 쓰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화려하면 뭐합니까? 속이 비어 있으면 금방 무너져요. 속을 채워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해요. 어떻게 내릴까요? 낮아지는 겁니다. 땅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흙을 만지고 풀을 보고 벌레를 관찰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게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높은 곳만 보면 발밑을 못 봅니다. 발밑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이 발밑이니까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들판의 바람처럼 살아보세요. 낮은 곳을 누비는 겁니다. 모든 풀잎을 쓰다듬고 모든 꽃을 흔들어주고 모든 씨앗을 날려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은 나무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작은 풀도 흔들어줍니다. 그게 진짜 평등입니다. 그렇게 살면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아요. 모두와 조화를 이룹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땀 흘려야 결과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래 못 가요. 힘들거든요. 의지력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지쳐요. 그러면 포기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게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작심삼일이 왜 생겼겠어요? 억지로 하니까 사흘 만에 포기하는 겁니다. 바람을 보세요. 항상 움직입니다. 쉬지 않아요. 봄에도 불고, 여름에도 불고, 가을에도 불고, 겨울에도 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아요. 급하게 부는 바람도 있지만 그건 태풍이고 보통의 바람은 천천히 붑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갈 곳을 알고 있으니까요. 때를 알고 있어요. 지금 불면 되는 겁니다. 내일 더 불어야 하면 내일 불고 오늘은 약하게 불어도 되면 약하게 붑니다. 상황에 맞춰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멈추지는 않되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운동 많이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낫습니다.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 걷는 게 낫습니다. 습관이 되니까요. 습관이 되면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쌓는 겁니다. 오늘 인사하고 내일 날씨 얘기하고 모레 차 한잔하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급하게 친해지면 금방 멀어집니다. 천천히 쌓은 관계가 오래 가요. 일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할 일만 하면 돼요. 내일은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1년 후에 보면 많이 왔을 거예요. 놀랄 겁니다. 인생은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가요. 강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죠. 계속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막히면 쌓였다가 넘칩니다. 급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바다에 도착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흐르면 됩니다. 억지로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착합니다. 어디에 도착하냐고요? 평안에 도착합니다. 평안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가는 그 길 자체가 평안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쉬어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는 바람이 느껴지나요? 어떤 바람인가요? 거친 바람인가요? 부드러운 바람인가요? 빠른 바람인가요? 느린 바람인가요? 그냥 느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요.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거칠다면 괜찮아요.
거칠어도 됩니다. 억지로 부드럽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는 겁니다. 거친 바람도 바람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져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만약 마음이 답답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요. 닫혀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바람이 못 들어와요. 신선한 공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문을 여세요. 크게 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열어도 괜찮아요. 틈만 있으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요. 서서히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숨이 트여요. 편안해집니다. 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연다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그게 문을 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을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여기죠. 틀렸습니다. 평안은 멈춤이 아니에요. 흐름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상태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 자연에 맡기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바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한 날도 공기는 흐릅니다. 눈에 안 보이고 피부로 안 느껴질 뿐이죠. 실제로는 계속 움직여요. 평안도 그렇습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실은 흐르고 있어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생각이 흐르죠.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냥 흐르게 두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와도 됩니다. 머물게 하지 않으면 돼요.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아요. 화낼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를 느끼고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면 오히려 커집니다. 그냥 두세요. 알아서 사라져요.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어요.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화도 지나가고 사랑도 변해요. 그게 자연입니다.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감정을 붙잡지 마세요.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들숨 날숨이 흐름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혈액이 흐릅니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식이 흐르는 겁니다. 당신 자체가 흐름이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나는 흐름이다. 나는 바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움직이고 있어요. 때로는 붙잡지 않음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끝에서 진짜 평안이 시작되죠. 평안은 멈추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